피부가 왜 이래?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너무 밝아졌어, 자기야. 아니, 내가 쌀뜨물에 이것 하나 넣었는데 이렇지 뭐야.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 분들의 생활 습관과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가 자꾸 생기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값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피부과에 가봐도 일시적일 뿐이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밥할 때 그냥 버리던 그 물 속에 답이 있습니다. 놀라우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이미 알고 계셨던 지혜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작은 보물,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1점,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 때, 아침에 세수하러 화장실에 들어갈 때, 거울을 보는 게 두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기미가 짙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죠. 젊었을 때 햇볕을 많이 쬐는 탓일까요?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일까요? 이젠 그냥 나이 탓이지 하고 체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사진을 찍으려 하면 슬쩍 뒤로 빠지게 됩니다. 내 얼굴이 너무 어둡고 칙칙해 보일까 봐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사진 찍기가 꺼려집니다. 예전만큼 환하게 웃어도 얼굴빛이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피부는 나이를 먹어도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몰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피부과 시술은 비용이 부담스럽고 화장품은 효과를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28일이면 새로운 피부세포로 교체됐는데 60대가 넘으면 그 주기가 45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평생 쌓인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모두 피부에 흔적을 남기죠. 그 결과 멜라닌 색소가 고르게 배출되지 못하고 한 곳에 뭉치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순자님은 당시 72세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는다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는데 외출도 점점 줄어들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알려준 집안 재료 한 가지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밥할 때 버리던 쌀뜨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게 될까 싶으셨대요. 하지만 딸의 권유로 일주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밥을 지으실 때 두 번째 쌀뜨물을 받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그 물로 얼굴을 헹구셨어요. 처음 이틀은 별다른 느낌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일주일쯤 지나자 거울을 보는데 얼굴빛이 전보다 한 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볼의 잔주름이 조금 옅어지고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균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세안 후 바로 당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요즘 뭘 하길래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냐고요. 그 순간 김순자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변화는 진짜였구나. 쌀뜨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답니다. 쌀뜨물은 그냥 탁한 물이 아니라 피부를 맑게 해주는 천연 영양수입니다. 쌀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비타민 B군, 비타민 E, 미네랄, 아미노산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며 피부 톤을 밝혀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버리던 그 물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 물 속에 여러분의 피부를 되살릴 답이 들어 있으니까요. 값비싼 화장품을 사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할 때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을 받아 남겨두세요. 깨끗한 용기에 담아 세면대 옆에 두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또는 저녁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그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헹궈 보세요. 피부가 달라질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점, 버리던 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 쌀뜨물은 그저 밥 짓기 전 생기는 찌꺼기 물이 아닙니다. 쌀의 표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양소가 붙어 있습니다. 쌀을 씻을 때 그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 나오는 거죠. 비타민 B1, B2, B6, 비타민 E, 니아신, 엽산 같은 수용성 비타민들이 풍부합니다. 또 칼륨,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쌀의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비타민 B군은 피부 재생을 돕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아미노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지켜줍니다. 미네랄은 피부 세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쌀뜨물로 세안한다는 건 단순히 물로 씻는 게 아니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고농도 비타민 앰플이니 미네랄 에센스니 하며 비싼 가격에 파는 성분들이 쌀뜨물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정혜진님은 당시 68세셨습니다. 평생 쌀뜨물을 버리던 분이었어요. 쌀 씻고 나면 당연히 하수구로 버리는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나는 요즘 쌀뜨물로 세안한다. 이걸로 세안해봐. 피부가 정말 좋아진다. 정혜진님은 반신반의로 따라 해봤다고 합니다. 첫날은 그냥 해보는 거였어요. 별 기대 없이요. 그런데 이틀째 되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더랍니다. 세안 후 피부가 덜 당기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로션을 발라야 하는데 좀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볼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촉촉하고 매끄러운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자 거울 속 얼굴빛이 달라진 걸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밝아지고 특히 이마와 볼의 칙칙함이 많이 옅어졌더랍니다. 3주째 되던 날 아들이 집에 왔다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 요즘 피부가 다녀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진님은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효과가 있구나. 쌀뜨물이 정말 내 피부를 바꿔놓고 있구나.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을 해도 피부가 칙칙해서 화장이 잘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화장이 훨씬 자연스럽게 발렸어요. 광대뼈 부근의 기미도 조금씩 옅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피부 자체가 건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탄력이 생기고 생기가 돌았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겁니다. 쌀뜨물 세안의 핵심은 언제, 어떤 물을 쓰느냐입니다. 먼저 쌀을 씻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물은 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물에는 쌀 표면의 먼지, 불순물, 농약 잔여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얼굴에 쓰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첫 물은 과감히 버리세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쌀뜨물을 받으세요. 이때 나오는 물이 가장 깨끗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물이 약간 뿌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맑으면 영양소가 적게 나온 거고 너무 탁하면 불순물이 많이 섞인 겁니다. 적당히 뿌연 우유빛이 이상적입니다. 현미나 잡곡 쌀로 씻은 물이면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백미보다 표피에 더 많은 영양소가 남아있거든요. 물론 백미 쌀뜨물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평소 드시는 쌀로 하시면 됩니다. 쌀을 씻을 때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살살 23번만 헹궈주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씻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적당히 씻어서 두 번째 물을 받는 게 핵심입니다. 받은 쌀뜨물은 깨끗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세요. 그리고 세면대 옆에 두시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세안을 다 마친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쓰시면 됩니다. 클렌징, 폼 세안을 다 하신 후 마지막에 쌀뜨물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 쌀뜨물로 얼굴을 적신 상태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영양 성분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내시면 됩니다. 쌀뜨물은 당일만 사용하세요. 냉장 보관해도 하루 이상 지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쌀의 전분 성분이 물에 녹아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그러니 그날 만든 걸 그날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 날까지 써도 되지만 이틀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시큼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색깔이 변하거나 침전물이 생겨도 쓰지 마세요. 신선한 쌀뜨물은 약간 고소한 쌀 냄새가 납니다. 그 상태일 때만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23번만 해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괜찮다 싶으면 매일 해도 됩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본인 피부 상태를 보면서 횟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쌀뜨물 세안 후에는 평소처럼 스킨과 로션을 바르세요. 쌀뜨물이 보습제를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기초 단계에서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 다음 보습 관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2주 안에 피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진 걸 알아볼 겁니다. 쌀뜨물 하나로요. 버리던 그 물 하나로 말이죠. 3점, 쌀뜨물에 레몬 몇 방울, 피부가 달라진다. 쌀뜨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레몬즙을 몇 방울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이나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멜라닌이 과다하게 만들어지고 한 곳에 뭉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C는 이 과정을 차단해 줍니다. 또한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옅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지면서 각질이 두껍게 쌓입니다. 이 각질층이 피부를 칙칙하고 거칠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구연산은 이 각질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면서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 기미가 옅어지고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피부 톤이 균일해지고 투명한 느낌이 살아나죠. 쌀뜨물의 영양 공급 효과에 레몬의 미백 효과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박영희님은 당시 70세셨습니다. 명절에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받아본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얼굴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게 나왔던 거죠. 다른 가족들은 다 환하게 웃고 있는데 혼자만 얼굴빛이 침침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나? 얼굴이 이렇게 어두웠나? 그날 이후 거울 보는 게 싫어지셨대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안 나가셨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던 거죠.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쌀뜨물에 레몬을 넣으면 좋다는 글을 보셨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게 될까? 하지만 해볼 게 없었습니다. 피부과 레이저는 비용도 부담스럽고 부작용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쌀뜨물 한 컵에 레몬즙 5방울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그 물로 얼굴을 헹구셨어요.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피부가 조금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면 확실히 얼굴빛이 전보다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광대 부근의 기미가 조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매일 보니까 정말 연해지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피부 톤도 한 톤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촉촉함도 좋아졌고요.
한 달쯤 됐을 때 며느리가 집에 왔다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뭐 하셨어요? 피부 관리 받으러 다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희님은 정말 기뻤다고 하셨어요. 변화가 진짜였구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2달째 접어들자 변화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마의 잔주름도 조금 옅어지고 눈가도 덜 침침해 보였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다들 얼굴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비결이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때 박영희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셨대요. 쌀뜨물에 레몬 넣어서 세안해. 정말 좋더라. 비밀은 간단합니다. 쌀뜨물 200ml 기준으로 레몬즙 5방울에서 10방울만 넣으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은 5방울 이하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은 꼭 생레몬을 짜서 쓰세요. 시중에 파는 레몬 농축액은 보존료나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생레몬 반 개를 짜면 충분합니다. 한번 짠 레몬즙은 냉장 보관하면 23일은 쓸 수 있어요. 쌀뜨물에 레몬즙을 넣고 잘 섞으세요. 그 다음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그 물로 얼굴을 적십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얼굴에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세요. 이때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레몬의 산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두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급격히 수축시켜 좋지 않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안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레몬의 산 성분이 각질을 정리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보습을 잘해줘야 피부 장벽이 빨리 회복됩니다. 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몬의 산 성분은 광감작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햇빛을 만나면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오히려 기미나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저녁 세안 때 쓰고 다음날 아침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레몬 성분이 밤새 작용하고 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햇빛에 더 민감해집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이틀에 한 번만 하세요.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괜찮다 싶으면 매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면 바로 중단하세요. 며칠 쉬었다가 레몬 양을 줄여서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4번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달 꾸준히 하시면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진 걸 확인하실 겁니다. 4점,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매일 혹은 진하게 쓰면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적당량 쓰면 각질 제거와 미백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따갑고 심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윤정수님은 당시 66세셨습니다. 레몬이 피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쌀뜨물에 희석하지 않고 레몬즙 원액을 직접 얼굴에 발랐다고 합니다. 기미가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셨어요. 처음엔 약간 따끔한 느낌이 들었지만 참으셨답니다.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레몬을 바른 부위가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화끈거리고 따가웠습니다. 급히 물로 씻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보니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화학적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레몬의 강한 산 성분이 피부를 손상시킨 거였죠. 일주일 동안 약을 바르며 치료받으셨습니다. 그동안 화장도 못하고 외출도 최소화하셨어요.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바람만 스쳐도 따가웠답니다.
빨리 나으려고 조급한 마음에 무리했다가 오히려 큰 고생을 하신 거죠. 한 달쯤 지나 피부가 회복된 후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셨습니다. 쌀뜨물 200ml에 레몬즙 5방울만 넣어 희석해서 사용하셨어요. 저녁에만 쓰고 이틀에 한 번씩만 하셨습니다. 이번엔 피부가 안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피부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극 없이 부드럽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기미도 조금 옅어지고 피부 톤도 균일해졌습니다. 처음에 무리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윤정수님은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거요. 급하게 효과를 보려다가 오히려 피부만 망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기억하세요. 레몬 원액은 절대 금지입니다. 반드시 쌀뜨물에 희석해서 쓰세요. 처음 시작할 땐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5방울로 시작해서 피부가 괜찮으면 7방울, 10방울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낮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저녁에만 쓰세요. 레몬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밤에 쓰고 아침엔 깨끗이 세안한 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쌀뜨물은 당일 것만 쓰세요. 하루만 지나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도 이틀 이상은 안 됩니다. 신선한 걸 매번 만들어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냄새를 꼭 확인하세요. 시큼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색이 변했거나 침전물이 생겨도 쓰지 마세요. 신선한 쌀뜨물은 약간 고소한 쌀 냄새가 납니다. 팔 안쪽에 먼저 소량 테스트를 해보세요. 쌀뜨물에 레몬을 섞은 물을 팔 안쪽 피부에 살짝 발라보는 겁니다. 24시간 후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조금이라도 빨개지거나 가려우면 레몬 양을 더 줄이거나 아예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사용 중에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면 바로 중단하세요. 며칠 쉬었다가 레몬 없이 쌀뜨물만 써보세요. 그것도 괜찮으면 나중에 레몬을 아주 소량만 넣어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 아토피가 있는 분, 피부 질환이 있는 분은 먼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두에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본인 피부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 재생 주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 2주는 지나야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한 달, 2달 꾸준히 하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피부가 상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5점, 꿀, 녹차, 꾸준함이 만드는 변화. 쌀뜨물의 활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몬 대신 꿀을 넣으면 보습과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꿀에는 천연 보습 성분과 항균 성분이 풍부해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며 염증을 완화합니다. 특히 건조한 피부에 좋습니다. 녹차를 섞으면 열감과 붉은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자극받기 쉬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 조합들은 60대 이후 피부 건조와 주름 개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유분 분비가 줄어들어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꿀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녹차는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오명자님은 당시 74세셨습니다. 겨울마다 얼굴이 심하게 건조해서 고민이셨어요. 얼굴 피부가 갈라지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당기는 느낌 때문에 표정 짓기도 불편하셨답니다.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금방 다시 건조해졌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지인이 쌀뜨물에 꿀을 섞어 쓰면 좋다고 알려줬습니다. 오명자님은 반신반의하며 해보셨어요. 쌀뜨물 200ml에 천연꿀 1티스푼을 넣어 잘 섞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그 물로 얼굴을 헹구셨죠. 첫날부터 느낌이 달랐답니다. 세안 후 피부가 덜 당기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세수하고 나면 바로 로션을 발라야 했는데 이번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피부 당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당기지 않았어요. 각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이 들뜨는 일도 없어졌죠. 2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볼과 이마의 잔주름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어요. 피부 자체가 탱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탄력이 생긴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한 달쯤 됐을 때 손등에도 발라보기 시작하셨어요. 손등 피부도 얼굴만큼 건조했거든요. 손을 씻은 후 쌀뜨물, 꿀 혼합액을 손등에 발라 1분쯤 두었다가 헹궜습니다. 며칠 하니까 손등 피부도 부드러워지더랍니다.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다가 그분의 손을 만지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할머니 손이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엔 거칠었는데 지금은 보들보들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명자님은 정말 뿌듯하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내 손을 잡는 게 좋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3개월째 접어들자 주변 사람들이 다들 피부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겨울인데도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어 보인다고요. 오명자님은 그때부터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답니다. 꿀을 넣을 때는 천연꿀을 쓰세요. 시중에 파는 가공꿀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벌꿀이 가장 좋아요.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 같은 국산 꿀을 추천합니다. 쌀뜨물 200ml의 꿀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거려서 헹구기 어렵습니다. 꿀을 넣고 잘 저어서 완전히 녹인 후 사용하세요. 녹차를 넣고 싶으면 녹차 티백 하나를 쌀뜨물에 담가 우려내세요. 5분 정도 우리면 물이 연한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 물로 세안하시면 됩니다. 녹차 가루를 직접 넣으면 입자가 얼굴에 남을 수 있으니 티백을 쓰는 게 편합니다. 레몬과 꿀을 함께 넣을 수도 있습니다. 쌀뜨물에 레몬즙 5방울, 꿀 반 티스푼을 넣으면 미백과 보습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은 하나씩만 넣어보세요. 한꺼번에 여러 재료를 섞으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게 자극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은 쌀뜨물만, 다음 주는 쌀뜨물에 레몬, 그 다음 주는 쌀뜨물에 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조합이 내 피부에 가장 잘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2주, 한 달, 2달,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거울 속 얼굴빛이 변하고 그 변화가 마음의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진짜 젊어지는 길입니다. 얼굴빛이 밝아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표정이 밝아지죠. 표정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함께 젊어집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만 가꾸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꾸준히 실천하면서 피부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첫째 날 사진을 찍어두고 2주 후, 한 달 후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비교해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면 더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는 꼭 가벼운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해 수분을 지켜주세요. 쌀뜨물이 영양을 공급하고 레몬이나 꿀이 특별한 효과를 더해주지만 최종 보습은 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계절에 따라 조합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녹차를 넣어 열을 식히고 겨울에는 꿀을 넣어 보습을 강화하세요. 봄, 가을에는 레몬을 넣어 미백 관리를 하면 됩니다. 계절마다 피부 고민이 다르니까 그에 맞춰 재료를 바꿔가며 쓰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달, 3달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6개월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좋아집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말씀드린 쌀뜨물과 레몬, 꿀,
녹차의 조합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 주방에서 버리던 물, 늘 냉장고에 있던 재료가 우리 피부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이 아니어도 충분히 피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밥할 때 쌀뜨물을 한번 받아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또는 저녁 세안할 때 그 물로 얼굴을 헹궈 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면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하면 얼굴빛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2달 하면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피부가 밝아지면 거울 속 자신이 달라지고 그 자신감이 하루의 표정을 바꿉니다. 표정이 밝아지면 마음도 함께 젊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안티에이징입니다. 겉모습만 가꾸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70대의 피부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단 한 컵의 쌀뜨물로 여러분의 피부와 마음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하신다면 70대의 피부도 충분히 20년 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사진 찍기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게 기대될 겁니다. 그 모든 변화가 쌀뜨물 한 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직접 해보신 경험이나 다른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됩니다. 혼자만 알기 아까운 비법이라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